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세 번째 관점이죠. 세 번째 관점은 바로 컨스트럭티비즘입니다. 컨스트럭티비즘. 그죠? 자, 컨스트럭티비즘 가장 중요하죠. 왜 가장 중요할까요? 그죠? 예. 그죠? What to teach. 그다음에 how to teach. 컨스트럭티비즘. 가장 중요한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죠.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왜 중요할까? 가장 그죠? 예, 지금 현재 교실 수업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와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behaviorism, innatism, cognitivism, constructivism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과 키 컨셉이 전부 다 constructivism에서 일어나요.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한 what to teach와 그 다음에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한번 보시면 자,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성주의의 뜻이 뭘까요? 구성주의의 뜻은 지식의 재구성. 지식의 재구성. 지식의 재구성이란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식의 재구성. 이 재구성을 누가 하는 걸까요? 재구성을 누가 하는 걸까? 학습자가 합니다. 그래서 behaviorism, innatism, cognitivism까지는요. 교실에서 누가 더 중요해? 교사가 더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behaviori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주어진 언어적 요소, 디스크릿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모방하고 반복하고 따라하도록 하는 학습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헤이브리즘에서 이런 디스크릿 포인트를 누가 정해? 교사가 정하지. 그렇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모방하고 따라하겠어? 교사의 말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헤이브리즘 티처 센터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교사가 더 중요해. 응? 가르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비헤이브리즘에 대한 학습 관점은. 이네이티즘 봐보자. 이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네이티즘 선천주의야. 학습자가 뭔가를 가지고 타고났어.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지. LAD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공적인 언어학습을 하려고 한다면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인풋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 누가 인풋을 주겠어? 그것을 교실에서 교사가 다량의 인풋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시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커그니티비즘은 그래도 커그니티비즘은 비헤이브리즘과 이네티즘과는 조금 다르게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의지, 학습자의 노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가속화해 줄 사람이 또 누구야? 교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컨트롤드 프로세싱에서 오토매틱 프로세싱을 가도록 다량의 교실 문법 수업을 이제 폼 포커스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줄 사람이 또 교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컨스트럭티비즘 안에서는 그죠? 구성주의, 지식의 재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언어학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학습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습, 지식의 재구성을 성공적으로 할 사람은 누구야? 교사가 아니고 학습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언어학습 관점 중에서 그죠? 구성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학습자 위주의 학습, learner-centered instruction. learner-centered instruction의 형태로 교실 수업을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How to teach 안에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의 재구성, 누구 지식의 재구성입니까? 학습자 지식의 재구성이에요. 재구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교사가 동일한 지식을 준다 하더라도 학습자에 따라서 교사가 지식을 O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 학습자에 따라서 그 지식 O를 그대로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 5보다도 못한 1이나 2만 지식을 구성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지식을 5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그 5를 디벨롭 해가지고 10까지 그 지식을 키워나가는 학습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웃컴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입장 안에서는 뭐야? 성공적인 학습에 대한 기준은 누구야?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라는 얘기입니다. 학습자 자체가 그죠? 성공적인 학습을 만들 수 있는 그죠?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언어학습 안에서 이제는 비헤이버리즘이나 이네이티즘이라든가 그죠? 등등해서 이런 소극적인 그런 파시브한 러너가 아니라 액티브한 러너로서의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러너 센터들, 이렇게 동일한 지식을 교사가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도 학습자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지식을 구성한다란 얘기야. 그것은 왜 그러냐란 얘기예요. 그렇게 다른 지식을 구성해서 당연히 결과물이라든가 아웃풋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학습자 간에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Individual difference. 개인차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프로페셔널 레벨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아웃풋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웃풋은 왜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까?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다 달리 가지고 있는 schematic knowledge. schematic knowledge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엄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엄 지식.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성주의 안에서는 교실 수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대로 개인차를 그대로 인정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에 대한 결과가 서로 막 나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학생은 successful language learning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죠? unsuccessful language learning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좁혀나가도록 하는 classroom, 그죠? 예, learning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교사가 how, 어떻게 이런 개인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시작부터 프로페셔널 레벨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학생들의 프로페셔널 레벨에 맞는 과업이나 자료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학습에 대한 결손을 줄여나가도록 해야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룹핑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학생들이 30명 있어. 저마다 실력이 다 차이가 있어. 라고 한다면 same ability grouping. 어드밴스 레벨끼리 묶고 인터미디어 레벨끼리 묶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기너 레벨끼리 묶어서 각각의 그룹 프로페셔널 레벨에 맞는 타스크와 머티리얼을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로우 인터미디엇이라든가 비기너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 그죠? 러닝 갭, 학습에 대한 결손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중등 임용 시험의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죠? 누가 봐도 쟤네는 잘하는 애들의 묶음이야. 누가 봐도 얘네는 못하는 애들의 묶음이야.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방지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냥 믹스 레벨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서로가 과업이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 진행이 될까요? 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놔두고 못하는 애들한테 선생님이 그 과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이제 support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빌드업 2 가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스케마틱 날리지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 오늘 환경 오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야. 근데 학생마다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선험 지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선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마틱 날리지라고 하는 것은 previous knowledge 또는 background knowledge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토픽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정도,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적인 측면 안에서의 지식, 그러한 부분들을 스케마틱 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스케마틱 날리지가 높은 학생과 환경오염에 대한 스케마틱 날리지가 낮은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는
당연히 환경 오염에 대한 스케마틱 날리지가 높은 학생들이 훨씬 더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든가 리스닝 컴프레hension에 도움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스케마틱 날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이런 스케마틱 날리지를 어떻게 동등하게 만들어줘야죠. 그게 교실 수업 안에서 시작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서 학생들의 갭, 러닝 갭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웃컴도 역시 러닝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케마틱 날리지를 동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 교실 수업 안에서 프리액티비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환경 오염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리딩, 그죠? 액티비티를 진행하기 전에 그 환경 오염에 대한 토픽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액티비티를 주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시키거나 아니면 선생님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도록 하거나 해서 어느 정도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러한 선함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 교실 수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성주의 안에서의 How to Teach에 대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어 학습에 대한 그런 방향은 이렇게 Learner Centered 또는 Individual Difference와 Schematic Knowledge를 활성화시켜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실 수업을 몰고 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구성주의 안에서 what to teach, 그러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behaviorism, innativism, cognitivism처럼 랭귀지 폼에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제 새롭게 cognitivism과 다르게 구성주의 안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function,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실제 이제 7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게 되면서 그죠? 실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그러한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은 뭡니까? 소통이라는 건 뭐야?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찬뜻이 무엇이냐, intended meaning이 무엇이냐, 그죠? 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정확하게 캐치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그죠? 반응, 리스폰스를 또 할 수가 있으면서 두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behaviorism, innativism, 그 다음에 이제 cognitivism에서 배우는 language form, structure, 표면적인 구조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intended meaning을 담을 수가 없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I'm hungry. 내가 지금 배가 고픈가? 왜 이 예문이 떠오르지? 그죠? I'm hungry. 배고파요. 라고 하는 부분이야. 근데 이것이 그죠? behaviorism, innativism, cognitivism, 특히 cognitivism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rule governed language learning이니까 이 문장이 주어지면은 그냥 룰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1인칭에 해당되는 비동사, 그죠? 예, 이 형식 비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주격 보호로 쓰이는 hungry예요. 그래서 이 뜻은 그냥 나는 배고프다, 센텐스 레벨의 미닝만 주어집니다. 근데 I'm hungry가 어떤 상황에 썼느냐에 따라서, 그치? 배고프니까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해서 상대에게, 그죠? 예. stop talking. 이야기를 그만하고, 그치? go to restaurant. 그죠? 뭘 먹으러? 레스토랑을 가자. 라고 하는 suggestion의 의미로, 그치? I'm hungry라고 하는 표현들이 쓰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누가 음식을 잔뜩 해놨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보면서 그 음식에 대한 칭찬하면서 어머, I'm hungry. 나 배고팠는데 너무 맛있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또 I'm hungry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야? 그죠? 예,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 의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different social context,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real communication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랭귀지 폼에 대한 분석만은 가지고는 그러한 기능적인 접근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al communication,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구성주의 언어학습 관점 안에서는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 외에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 학습에 대한 대상으로 보고 교실 안에서 이러한 펑션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교수 요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헤이브리즘의 교수 요목으로서 디스크리트 포인트 하나하나를 갖다가 가르치도록 하는 요목으로 리스트화 시키는 게 스트럭처럴 실라부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구성주의 측면 안에서의 이런 펑션 하나하나를 가르치도록 하는 형태의 실라부스는 뭡니까? 펑셔널 실라부스예요. 그래서 이 펑셔널 실라부스 보면은 오늘 차시 수업에서 오늘은 predicting이라고 하는 펑션, 추측하기라고 하는 펑션을 가르치겠다. 오늘은 greeting, 그죠? 예, 인사하는, 그죠? 예, 펑션을 가르치겠다. 또 오늘은 giving directions, 그죠? 디렉션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펑션을 가르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수 요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what to teach, 펑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펑션은 뭡니까? 소셜 컨텍스트 안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intended meaning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런 언어적인 접근과 달리 폼이 아니라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시켜나갑니다. 이런 미닝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How to Teach에 대한 접근법이 뭐가 있습니까? Whole Language Approach예요. 이게 이제 구성주의와 같이 합니다. Whole Language Approach.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Linguistic View가 Behaviorism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어요? 언어는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Structuralism. 그죠? 그걸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Structural Syllabus였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는 뭡니까? 언어는 개별적으로 쪼개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미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쪼개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컨텍스트 안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쪼갤 수 없는 단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홀 랭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홀 랭귀지 어프로치가 취하고 있는 것은 언어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덩어리로 본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어떻게 미닝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meaning based 랭귀지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홀 랭귀지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실 수업 안에서는 그저 폼보다는 meaning oriented,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실제 교실 수업 안에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스킬들을 개별적으로 discrete points로 가르치는 것은 behaviorism이야. listening 따로, speaking 따로, reading 따로, writing 따로. 하지만 whole language approach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랭귀지 스킬도 integrated, 통합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listening과 speaking 같이, reading과 writing 같이 또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integrated, 통합해서. 왜?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를 기르려고 한다면 real world, 실제 상황 안에서는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통합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교실 수업 안에서도 그런 특징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홀 랭귀지 어프로치 측면 안에서의 교실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How to Teach 안에서의 또 개념 중에 하나가 personalization이 있어요. 자, 요거 잘 안 보이겠다. 끝에 써가지고. 그지? 위에다 다시 쓸게요. personalization. 개인화라고 하는 건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 what to teach, 구성주의 안에서의 what to teach,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펑션, 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왜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런 기능을 가르쳐야지만 실제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숨은 의도, intended meaning이라든가 intention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intention을 파악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가능한데? communication이 가능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리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교실 수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목표 언어를 배울 때 학생들이 개인의 opinion, 개인의 feeling, 개인의 idea,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언어학습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how to teach 부분에 그래서 personalizati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오늘 giving direction, 그죠? 예, 뭐 길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그죠? 예, 그런 교실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펑셔널 실러버스 안에서 giving direction. 그러면 실제 학생들한테 각각 그룹별로 지도를 나눠줘요. 지도를 나눠주고 각자 가고 싶은 위치를 갖다가 마음속으로 하나 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포스트 오피스를 가고 싶어. 그지? 내가 정했어. 그럼 내가 how to, 그죠? get to the post office. 어떻게 포스트 오피스까지 도착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직접, 그죠? 파트너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얻도록 하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는 실제 내 네이버후드에서 또는 뭐 교복, 그죠? 북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가는 실제적인 리얼 라이프 안에서의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을 대화를 해보도록 한다라든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어학습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학생들의 실질적인 정보가 들어가서 또는 실질적인 의도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교실 수업을 끌고 나갔을 때 리얼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커뮤니케이터 컴피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키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How to Teach에 대한 키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로 나오고 키 컨셉으로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 대한 부분,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